안녕하세요, 청년지객꾼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으로 댓글을 주신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내용이 뭐냐면요, 납산 배터리 위에 하얗게 뭐가 생기는데 이게 뭐 자연적인 현상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질문이 사실 현장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겪는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이게 왜 생기는지, 안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생겼으면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하얀 것을 확인을 하려면 배터리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배터리를 보려면 이 시트 아래에 있는 이 후드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차마다 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비슷하니까, 일단 이렇게 생겼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레바 밑에 이렇게 당기는 게 있어요. 요거를 당겨주시고 얘를 제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엉덩이 밑부분에 가운데에 또 뭐 거는 게 있거나 아니면 똑딱이가 있거나 그러거든요. 요걸 한번 또 제껴주시고 이렇게 열어주시면 배터리가 보여요. 배터리를 열었더니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뭐가 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얀색이 오래되면 노란색으로 바뀌는 건데, 요거는 황산 전해액에 결정화된 부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우시죠? 제가 요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배터리 내부에는 황산 전해액이 들어있어요. 이게 충전을 할 때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보글보글 끓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다고 하더라도 황산가스가 미세하게 새어서 올라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굳어서 생기는 결정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냐?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이게 납산 배터리를 쓰는 이상 중류수를 붓기 때문에 조금 생기는 거는 아주 피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많이 생겼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모르시는 대표님들, 모르시는 작업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중류수를 보충을 할 때에 꼭 충전을 다 하시고 나서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분리를 해 놓은 건데, 중류수를 부었을 때 이제 물에 뜨면서 이 찌가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는 중류수가 충전이 되면서 아까 화학 반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글보글 끓어요. 그러다 보니까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가스가 차게 되고 보글보글 끓다 보니까 이게 터져서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는 완충을 하고 꼭 중류수 보충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또 문제는 중류수를 너무 많이 보충을 한 경우인데요. 이게 이 찌가 중류수가 부으면 부을수록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절반 정도가 아주 적당한 양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보충을 하는 것도 이 하얀색 결정을 안 생기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잘 관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이 납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라는 게 확실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노후가 되면 과충전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하얀 것들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구조의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서 아무튼 이게 노후가 되면 배터리 교체 시점이 오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예방을 할 수 있다. 일단 이거를 생겼을 때에는 닦아주셔야 되는데, 절대 맨손으로 만지시면 안 되시고, 저처럼 장갑이든 뭐 고무장갑이든 끼시고 손으로 만져주셔야 되고, 이게 처음에 이렇게 많이 생기면 물로 안 닦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뭐 칫솔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좀 세척을 해주시면 깨끗한 배터리 상태를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중류수 보충, 납산 배터리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일하랴 관리하랴 솔직히 이게 현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중류수 보충을 못 해가지고 뭐 3년, 5년, 뭐 1년도 못 쓰는 업체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 납산 지게차가 배터리 교체만도 리튬으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리튬 지게차로 아예 교체를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리튬 지게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배터리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관리를 할 게 없다는 지게차입니다. 이게 리튬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납산 배터리로 신차를 사시는 분들은 정말 정보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정보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 리튬 지게차를 무조건적으로 구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초기 비용이 납산보다 리튬이 비싼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뭐 국내 브랜드들만 아니라고 하면 뭐 헨리든 한차든 BYD든 수많은 중국산 지게차들이 있는데 납산 가격에 리튬 지게차를 구매할 수가 있어서 요즘은 인식만 버린다고 하면 중국산 지게차들도 충분히 쓸만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지게차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브랜드 어차피 다 좋지만 어차피 다 중국에서 만들고 다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납산 지게차 배터리에 생기는 하향 결정의 원인 그리고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인스타그램에서 질문 주신 분 덕분에 좋은 영상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또 뭐 참고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게꾼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